혹시 밤에 두세 번씩 깨어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늘 졸리고 기운이 없으시죠? 저는 28년 동안 노년의 수면 패턴을 연구해 온 박사 이서준입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반드시 불면증에 시달려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어떤 분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어떤 분은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죠. 심지어 낮에 졸음이 사라져서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모두 당장 오늘 밤부터 시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약을 먹거나 특별한 도구를 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특히 밤에 자꾸 깨어나는 문제,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문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던 중에 만난 70세 박정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한두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깨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셨죠.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 종일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졸음이 몰려와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꾸벅꾸벅 조시고 저녁이 되면 짜증이 늘어나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귀찮고 예전처럼 웃는 일도 줄어들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박정호님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거든요. 바로 자기 전에 걱정되는 일이나 내일 할 일들을 노트에 적고 그 노트를 덮어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 된 불면증이 나아질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이전처럼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어요. 뒤척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죠. 새벽에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더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말 소중한 정보들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박정호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불면증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불면증을 부르는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멜라토닌 감소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시니어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69세 김종수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분은 밤에 전혀 졸리지 않고 새벽 2, 3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이는 패턴이 반복되셨거든요. 몸은 분명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생성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간대예요. 여름철에는 오전 9시 이전에, 겨울철은 오전 10시까지 햇볕을 받는 게 안전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받으면 자외선이 강해서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침 햇볕을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놓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근력 저하 문제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몸이 덜 피로해지고 그러면 깊은 잠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워져요. 하버드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됐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72세 최순자님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20번씩 실천하셨는데 처음으로 6시간을 푹 잠들 수 있었다고 하세요. 까치발 들기나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운동을 하루 10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다만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횟수를 줄이고 손잡이를 꼭 잡고 하셔야 해요. 혹시 하루에 근력 운동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카페인 섭취예요. 카페인이 우리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데는 최대 8시간이 걸려요. 한국영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40분 이상 지연됐다고 나와 있어요. 송영철 71세님은 평생 동안 저녁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이걸 끊자마자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초콜릿도 모두 오전에만 드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을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잔씩 천천히 줄여가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혹시 오후에도 커피나 차를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디지털 기기 사용 문제예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파란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48분 단축된다고 나와 있어요. 박미숙 68세님은 취침 전에 휴대폰 대신 역사책을 읽는 습관으로 바꾸셨는데 이제는 20분 만에 잠드신다고 하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종이책을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TV 시청도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5번째는 걱정 과다 문제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걱정이 많으면 우리 뇌가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돼요. 일본 도쿄대 연구 결과를 보면 취침 전에 걱정을 종이에 기록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시간이 32% 단축됐다고 나와 있어요. 김명자 70세님은 걱정을 노트에 쓰고 그 노트를 덮어두는 습관으로 불면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자기 전에 걱정되는 13가지 정도를 적고 옆에 간단한 해결 방법도 같이 메모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걱정 노트를 쓰다가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단순하게 기록만 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걱정이 자꾸 떠올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가 바로 불면증을 부르는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이에요. 이제는 반대로 숙면을 부르는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들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아침 햇볕 쬐기가 정말 중요해요. 30분 정도만 받아도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거든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고 굳이 야외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마트나 쇼핑몰 같은 유리창 많은 실내에서 걸어 다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아침 햇볕을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쬐어보셨나요? 생각보다 오래 안 받아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녁 식사 습관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상추, 바나나, 따뜻한 꿀물 같은 음식들이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거든요. 상추에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하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때문에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취침 2시간 전에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어떤 저녁 메뉴를 주로 드시나요? 라벤더 향기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라벤더는 우리 뇌의 긴장을 담당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안정시켜 주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인공향보다는 천연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베개 끝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혹시 향기로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후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정말 커요. 풍지 혈자리 지압법도 시도해 보세요. 귀 뒤쪽 목 부분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요. 너무 세게 누르면 목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시면 돼요. 폼롤러가 있으시면 그걸 이용해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혈자리 지압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체질에 맞는 족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평소에 열이 많고 손발이 따뜻한 분들은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게 좋아요. 반대로 몸이 차고 손발이 찬 분들은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시면 돼요. 10분 정도만 하시고 만약 어지럼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세요. 족욕 후에는 물기를 깨끗이 닦고 양말을 신어서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평소에 찬물과 따뜻한 물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그게 여러분 체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5가지 실천법만 꾸준히 해도 잠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루 이틀로 끝내지 마시고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완전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을 부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과 반대로 숙면을 부르는 올바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잘못된 상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멜라토닌 감소, 근력 저하, 잘못된 카페인 섭취,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 걱정 과다, 이 5가지가 진짜 원인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관리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침 햇볕 30분 쬐기, 저녁 식사 습관 개선하기, 라벤더 향기 활용하기, 풍지 혈자리 지압하기, 체질에 맞는 족욕하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밤에 자꾸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 동안 계속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늘어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다른 질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밤에 푹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 낮 동안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져서 가족들과의 시간이 더 즐거워지죠. 면역력도 강해져서 감기 같은 질병에도 덜 걸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깊은 숙면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로 아침에 30분 동안 햇볕 쬐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베란다에서도 좋고 마당에서도 좋고 아니면 산책을 나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건 어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정말 소중하거든요.